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결혼 5년 차입니다. 신우 2명, 아들 2명, 큰아주버님 남편, 시댁은 구정, 추석, 생신, 시누이들 생일, 기타 시댁 조카 나부랭이들 생일까지 챙기길 바랍니다. 정작 내 생일 땐 연락이 없거나 카톡에 생일 축하해 하고 말아버립니다. 지난 명절을 보면 이틀 전에 시댁 가서 집 청소하고 밥하고 시댁 식구들 먹을 고기 굽고 치우고 굽고 치우고 과일 깎고 치우고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시아버지, 어머니, 큰형님 내외 애들 3명, 전 애기가 없어요. 뒤치다꺼리에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명절 전날 본격적인 음식하기에 돌입, 나물 다듬고 고기 양념하고 전 부치고 기타 등등 하루가 다 끝나갈 때쯤이면 내 허리도 나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신랑은 명절이라고 쉬는 회사가 아니고 랜덤이라 출근해야 해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큰아주버님은 어머님 눈치 보느라 도와주질 못하고 형님은 애들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차리고 치우고 다 해야 합니다. 명절 당일 새벽 4시부터 어머님이 일어날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그 소리에 형님과 나는 종교인들만 일어난다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신 반쯤 나간 상태와 끊어질 듯한 허리를 잡고 차례 음식을 시작합니다. 차례가 끝나고 밥 먹고 치우는 9시에서 10시쯤 형님네 친정 가려고 일어나는 찰나에 시엄마 잔소리 시작하십니다. 좀 있으면 신우 2년 오는데 이제부터 말이 곱게 안 갑니다. 이해해 주세요. 보고 가랍니다. 결혼 4년 차까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신우 년놈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밥 차리고 치우고 다 끝나면 저녁 9시에 친정을 갔습니다. 밤 9시에 터벅터벅 걸으면 친정 가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내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아기를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결심했습니다. 올해 구정 전전날부터 몇 시에 올 거냐고 시엄마 전화에 전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난리 생난리. 구정 전날도 오후 9시에 가서 6시까지 음식 만들고 울 친정집 갑니다. 뭐 하는 짓이냐? 라는 시엄마 말에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구정 당일 아침 9시에 갔습니다. 물론 차례 끝나고 식사도 거의 끝나고 난 먹지도 않고 하긴 먹으란 말도 없으셨지만 빠르게 상을 치우고 다 치운 후 친정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친정 갈 차비를 하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애도 못 나는 게 라고 하셨네요. 순간 머리도 하얗고 어지러워서 비틀거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전 그냥 못 들은 척 문 닫고 친정 갔습니다. 걸어가는 15분 동안 이 집구석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있던 모든 정성, 돈과 시간이 무의미한 종년 노릇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점심부터 신우년들 전화와서 지랄하는데 같이 지랄했네요. 신우년,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가정교육 우는, 엄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당장 와서 사과드려라 등등 지랄했고, 나 쓰러지시면 병원 데려가고 너는 가정교육 잘 받아서 너 친정 올 때 왜 난 못 가게 했냐? 니네 엄마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영문도 모르고 시엄마, 시아빠, 신우년들 돌아가며 전화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나한테 따지길래 이혼하자 했습니다. 애 잘 낳고 어리고 이쁜 년 만나서 네 엄마 네 아빠한테 평생 봉사하며 살라고. 애도 못 낳는 년이랑 왜 사냐고. 네가 제일 나쁜 놈이고 제일 쓰레기다. 신랑이 내 눈이 돌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에 암소리 안 하고 싹싹 빌며 미안하다 했습니다. 신랑에게 정확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부터 너네 집 안 갈 것이다. 뭐 그 이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나는 해탈을 했기에 별 미친 짓이나 개소리를 해도 무관심하게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올 추석 4월에 티켓 잡고 호텔 잡고 방콕으로 여행 갔다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엄마한테 전화와서 몇 시에 올 거냐 하길래 갈게요 했습니다. 왜냐, 안 간다면 집에 올까봐. 명절 당일엔 공항 근처 호텔 잡고 전화기 꺼놓고 싶었으나 무음으로 일 특성상 전화기 꺼놓으면 안 돼요. 현지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만나는 거 먹고 쉬는데 신우년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 받았고
너 뭐 하는 짓이냐? 부터 시작해서 왜 너 같은 게 시집을 와서 엄마 기절하게 만드냐? 뭐 이딴 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네요. 큰 신우 8살 많고 작은 신우가 3살 많습니다. 작은 신우가 이딴 소리 하길래 땡땡땡년아 어디서 욕하고 지랄이야? 내가 만만하게 다 해주니까 배는 게 없냐? 내가 이 집구석에 시집 온 게 내 최고의 실수다. 니네 엄마가 나를 낳았니? 너를 낳았지? 개소리 그만하고 와서 차례 음식이나 도와드려라. 네 집구석 제사다 하고 끊었습니다. 카톡 차단, 전화 차단. 방콕에 있는 동안 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만나는 음식에 아주 좋은 호텔에 힐링. 어제 아침에 도착해서 푹 쉬고 출근하고 뭐 오늘 저녁에 시부대가 들이닥쳐 육탄전이라도 벌어지면 뭐 같이 머리채 잡고 쌈박질 하는 거죠 뭐. 그깟 이혼밖에 더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지 말아요. 남는 건 위험과 두통뿐이더라고요. 다음은 사연의 후기입니다. 저의 며느리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년차 착한 며느리병 미쳤지. 2년차 질병 구정 끝나고 병이 났어요. 3년차 술병 화딱지 나서 술병 났던 기억이 나네요. 4년차 화병 정말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5년차는 연병 에라 모르겠다. 남편은 큰형이랑 14살 차이, 큰 신우 8살 3살 차이. 아들 딸 없는 집도 아니고 어쩌다 신랑 낳았는데 옛날 분들 큰아들한테 올인하시는 스타일이라 신랑은 부모 정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요. 부모를 싫어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은 큰형이었고 자기는 친자식이 만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 뭐 할 말 다 했죠. 남편이랑은 중고 동창이에요. 연애는 5년 정도 했고요.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면서 바로 결혼하자 하더라고요. 결혼 당시 가진 게 없던 남자였어요. 반면 저는 장녀예요. 나이차 많이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 저 낳고 끝내려고 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동생이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열심히 사셔서 학자금 대출도 없이 졸업시켜 주셨고 바로 취업도 했어요. 제가 가진 돈과 엄마가 집값의 반을 해주셨어요. 딸 고생할까봐. 신랑이 혼수했어요. 명의는 제 것. 나름 신랑도 저도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군에서 별 돈 걱정 없는 직종이에요. 그에 비해 형님네는 애가 셋이니 외벌이에 받은 게 많으니 엎드려 살아야 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맞춰주며 살아야 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암튼 그렇습니다. 방콕 쿠데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여행은 저 혼자 갔어요. 물론 신랑에겐 4월에 티켓 잡으면서 말했고요. 그때 신랑은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난색을 표하면 전 5월에 이혼했겠죠. 오케이 하더라고요. 조심히 잘 갔다 오라고요. 본문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신랑은 명절에 쉬는 직업군이 아니에요. 저는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혼자 간다고 신랑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 배움이 적지도 않고 나름 좋은 직장의 커리어 우먼이라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도 당하더라고요. 명절은 일부일 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